예, 오랜만에 오늘 2021년 12월 5일인데요. 일요일이죠. 어, 어제 저녁에 제가 한 10시 반에 자서 오늘 아침 한 9시 반까지 잤으니까 많은 시간을 제가 자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짬이 나길래 제가 정치 산책 겸 학문 산책을 겸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몇 자 적어 봤는데요. 또 오늘은 우리 그 할아버지이신 그 희자의 용자 김희용 할아버지의 또 생일이기도 합니다. 자, 제사날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학문 산책 겸 정치 산책으로 이 한국인이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그 플랫폼은 개인공화국이다. 예. 이 개인공화국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예.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일찍이부터 앞으로 우리 시대가 도래할 시대는 이제 개인공화국의 시대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제가 수년 전부터 말씀해 왔는데요. 또 지금은 또 20대 우리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고 또 한 100일도 아직 안 남은 것이죠. 예. 그리고 또 그동안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그 진영의 싸움에서 또 새롭게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으로 지금 현재 나누어져서 두 갈래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한국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진영의 싸움만 아니라 그동안에 개혁 대 반개혁의 세력으로 지금 현재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 있어서의 그 반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낙연 씨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반개혁 세력의 대표 주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윤석열 씨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윤석열 씨의 그 상과 궤적, 가문, 그리고 이들이 저지른 부패 들은 아마 어마어마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민주당 내의 이낙연 씨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씨는 반개혁 세력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개혁 세력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하는 깨시민과,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개인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지식인들과 행동가들, 예, 이들이 개혁 세력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한국인의
그 분류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분류를 위해서 제가 몇 자 아침에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는 새로운 이제 민주살인파가 이제 등장했다는 것이죠. 민주살인파라는 것은 과거에 조선조가 세워지고 그 훈구파와 살인파가 그 대결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 건국 세력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말하고 거기에 다소 비판적인 사람을 우리가 살인파라고 말해왔죠. 그리고 조선조가 세워지고 70년 동안 그들이 국가를 맡아서 운영해 왔는데요. 그 70년 동안 맡아서 오다가 보니까 엄청난 많은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평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건이색, 한산이시죠. 모건이색, 야응길제, 그 다음에 성산김씨인 김숙자, 그의 아들인 김종직, 전필제 김종직이죠. 그 다음에 서흥김씨인 환은당 김경필이, 그 다음에 한양조씨인 조정암, 조광조 선생, 그 다음에 이현적 선생, 그 다음에 이태계, 남명조시 선생, 율곡,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는 새로운 민주살인파가 이제 등장했는데, 그러면 이 민주살인파는 훈구 독재 권위주의적 그 훈구파를 이제 제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인은 그 유전자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한국인은 고아시아인이 이제 한 3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반계가 한 30% 정도 되고 북반계가 한 40% 정도 되는데, 이제 고아시안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누구냐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 이제 신석기 시대를 열어갔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말레이 계통의 사람들이고요. 그 일본어로 말하면은 아이누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털이 많고 다리가 좀 짧으면서 그 얼굴에 그 털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제 고아시아인이고, 이 고아시아인과 더불어서 또 이제 남반계인들이 있는데, 이 남반계들은 이제 바로 우리가 그 필리핀,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기타 이쪽에서 올라온 분들이 한 30% 정도 되죠. 중국 남부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북반계가 한 40% 정도가 되죠. 이 또 북반계는 예족과 맥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족부터 먼저 설명해 볼까요? 예족은 바로 부여를 대표하죠. 부여는 예족인데 우리가 동부여, 남부여, 북부여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여족의 인들이 또 일본에 건너가 있는 외인들과도 그들이 외가 그 일본식으로 읽으면 이제 외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식으로 읽으면 이제 예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같은 종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북방계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맥족은 누구냐면 일종의 이제 그 선비족에 속하는데요. 선비족은 또 훈족하고 또 사촌지간이죠.
그래서 이 선비족인 것이 바로 고구려, 고구려, 맥족에 들어간 사람이 고구려, 그 다음에 중국 진나라 진시황, 진나라, 그 다음에 신라와 가야, 이들이 이제 맥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고아시아인이 한 70% 정도 되고요, 60% 정도 되고, 우리는 한 30%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요게 이제 차이점이고, 우리는 남방계가 또 한 30% 있는데 반해서 일본은 뭐냐면은 또 남방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북방계는 한 30% 정도가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은 북방계는 거의 없고요. 많지가 않고요. 전국 중국 인구에 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남방계가 90% 차지하고 있죠. 한 10% 정도가 뭐냐면은 북방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북방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동북아의 일부, 예, 동부 삼성의 일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쪽에 서역 지역에 있는 투르크, 예, 투르크 족들이 그 자치구를 이루고 지금 현재 해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제 북방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동아시아의 상국인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고, 그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그 뿌리에 살고 있는 구성인이 고아시안이냐 남방계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제 인종적으로 섞여지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거를 부인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정치 체계가 바로 민주화와 이제 개인공화국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민주화와 개인공화국이 앞으로 우리를 대변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주화는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개인공화국은 국방과 보건은 중앙정부가 갖고 나머지는 자신이 책임지는 사회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 그러죠. 민주공화국은 중앙정부가 군사권과 보건을 책임지고 모든 분야에서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 국가공화국이라 하고요. 개인공화국은 국방과 보건은 중앙정부가 맡고 나머지는 각자가 책임져가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는 전 세계인이 섞여 있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적합한 이데올로기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100년을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지난 그동안의 20세기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시작한 이제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를 이뤄갔던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러시아죠. 제정 러시아라고 말하는 짜르가 황제가 통치하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제국, 그다음에 영국은 민주공화정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프랑스, 뭐 이런, 그다음에 스웨덴, 예, 이런 나라들이 제국주의적 요소로서 처음 21세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접어오게 되면서 개인공화국으로 이제 바꿔 나가고 있다. 이거를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공화국과 이제 그 민주공화국에서 국가공화국에서 차이점은, 국가공화국은 가장 중요한 국방과 외교를 뭐냐면, 국방과 외교와 보건, 국방과 보건과 외교, 국방과 외교, 보건은 중앙정부가 갖고, 개인공화국은 국방과 외교와 보건은 중앙정부가 맡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자기가 개인의 책임지는 사회를 말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 그 100년 동안에는 이런 제국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아날로그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대학이 필요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인이 필요로 했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 필요로 했고, 그 다음에 국방력이 필요로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또 종교 권력이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과 학문 권력이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21세기는 이것이 이제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직접 정치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국가 권력은 대의 정치보다는 직접 정치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런 바탕 위에서 이들이 뭐냐면 지난 한국을 약 400년 동안 지배해 왔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또 근대사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나중에 다른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과도 일치했기 때문에 저 공부가 틀린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제가 결론 내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 세 분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초기 300년, 그러니까 조선조 후기를 말하는 겁니다. 인조반정 후에 300년 동안 이제 그 조선조가 망하는 1910년 망하는 그날까지 서인 중에서 우리가 동인과 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서인 중에서 노련회에서 중국식 유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완전 중국식 형태의 뭐냐면은 주작을 가르쳐 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국화가 급속도로 자주성을 잃고 중국화되어 있는 학문의 그 지배 통치하에 들어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송자라고 불렸던 바로 송시열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300년을 그 통치했죠. 마지막 조선조 말기 그 안동 김씨, 세도가, 풍량조씨, 그 다음에 그 안흥민 씨들이 세도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치하에 들어갔는데요. 일제치하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제국주의 논리와 일제 친일 권력으로 이제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가지고 극심한 뭐냐면 남북전쟁의 내전을 치르고, 또 우리가 이데올로기가 극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뺄갱이로 몰아서 반공을 내세워서 우리가 그 이데올로기에 매우 뭐냐면 첨예한 통치를 해왔는데, 이 와중에 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감행해서 산업화의 길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반국을 내세우고 또 빨갱이로 몰아서 음모가 뭐냐면은 그 공안 통치를 해왔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 제가 앞에서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약 도합 400년이 이제 이들에 의해서 그, 어, 그 통치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의힘에 있는 그 자제분들을 이렇게 위에 조상을 찾아가 보면 대부분의 여기에 이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오래전부터 뭐냐면 권력을 통치해 오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사놓은 권력 기반이 현재 국민의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은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 학문 권력을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민주 소위 말하는 살인파라고 말하는 새로운 뭐냐면은 권력 집단 내지 깨어있는 시민, 직접 민주주의, 그 다음에 개인 유튜버 이런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민주화 정부와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길을 열었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겁니다. 예, 저는 역사의 그 수레바퀴 속에 볼 때 이재명이 후보자가 대통령 20대 대통령으로 된다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력 투쟁은 이미 디지털 시대와 함께 불붙었는데요. 그 승리는 제가 독재 이제 훈구파라 그러죠. 독재. 예, 독재 그 훈구파에 대항하여 민주 살인파가 이제 승리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의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남아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옛 한나라당 국민의힘이 이제 이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국가 정체성이 무너졌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송시열계의 노령과 식민사관이 국가편찬위원회에 의한 지금 현재의 민주당 내에 있는 반개혁 세력인 유은혜 이 사람도 지금 교육부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도 바로 반개혁 세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부의 불평등 이런 분배가 이제 또 대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의 부의 분배가 대기업에는 지금 현재 천문학적으로 지금 현재 그 사회에 있는데 반해서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 서민들은 매우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부 뭐냐면은 소수의 대기업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이 시기에 뭐냐면은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바른가? 이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돈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을 옹호하고 자신이 또 돈에 무엇인가 그 빼들리지는 않을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빼들리지 않을까 해서 지금 윤석열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그 서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신을 좀 바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난 100년 동안 축적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 쿠데타 세력인 윤석열 후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 밑에 있는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부조리와 제악의 쓰레기들이 뭐냐면은 그들이 한 팀이 되어서 지금 현재 그들이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호남에서는 누구지? 김경진이라든지 예, 박
박주민, 박주민? 아닌데. 그 다음에 김동열? 아니, 하여튼,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검찰 출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2년 전에, 윤석열이가 검찰 쿠데타를 시작할 때, 우리 깨시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막은 경험이 있고요. 이번 20대 선거도 우리 깨시민이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인 민주진영의 단합과 국민의힘의 싸움인데요.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이 바로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내 총무 김기현이 이 김기현이가 아주 대단한 말을 했는데요. 김기현이가 하는 말이 민주 세력들은 결코 뭐냐면은 우리들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오늘의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되새겨서 한번 같이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권력 통치를 위해서는 소 잡는 백정과 같이 행동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은 사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홍구파인 독재 홍구파죠. 몰락하여 흔적 없이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이들도 이제 사라질 것인데요. 왜 이들이 사라지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람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현재의 국민의 힘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임을 부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는 새로운 민주살인파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 이들에서 새 시대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민주살인파의 역할은 바로 개인공화국의 완성입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개혁 대 반개혁 싸움입니다. 민주당 내 이낙연과 국민의힘 윤석열은 같은 반개혁 세력에 들어간다고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어떠한 이제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역주의나 혈연의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낙연과 같은 윤석열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민주당에 있는 박주민이 아니고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박주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같은 검사 출신은 김동열? 예, 하여튼 그분과 더불어서 김경진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훌륭한 박주민 의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또 두서가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제가 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 지금 현재 20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 대 반민주의 그 싸움이고 지난 400년 동안의 권력 집단과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개혁 대 반개혁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에 맞붙는 싸움이다. 그래서 국가 권력, 그 다음에 종교 권력, 학문 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 권력에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뭐냐면은 개인 유튜버, 디지털 시대의 주인들이 나타나서 그 개인 주인들이 이끌어가는 사회가 바로 개인공화국이다. 그리고 개인공화국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국방과 외교와 보건인데, 국방과 외교와 보건은 중앙정부가 갖고 나머지는 개개인이 가지고 일상의 삶을 행복을 누려가는 것을 저는 개인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2021년 12월 5일 일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